맞아요, 그렇죠. 아, 아마 여러분들이 감독님께 그리고 배우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한 가지씩 질문만 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감독님 그 한국 관객과 같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고 대구탕을 먹고 왔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관객들이랑 영화 보는 거를 좀 무서워. 등에서 막 땀나고 그래서 좀그 무서움을 안 느끼고자 좀그 야마다상과 근처에 있는 아저씨 대구탕이라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감독님께 여쭤볼 거는 이 영화가 되게 복잡한 레이어들이 많이 깔려 있는 영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냉전도 있고 남북관계도 있고 그 한국의 정부 부처 안에서의 어떤 파벌도 있고 서로 다른 목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감독님께서 이 복잡한 레이어들을 다 모아서 연출하신 방식이 좀 눈에 띕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고 어떤 스펙타클한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음에도 감독님께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배제하시고 나름 되게 확고한 어떤 연출의 어떤 방향 같은 거를 잡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건 되게 지독한 실내극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소동을 벌이는 소동극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집단들의 어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군집에 관한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훨씬 더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그 블랙 코미디 그다음에 되게 어떤 씁쓸한 어떤 것들을 남기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셨는지가 첫 번째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맨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사실은 북한에 착륙시키는 그 사건이 보통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하이제킹 영화, 보통의 하이제킹 영화들은 이제 하이제킹하는 장면들이 묘사를 많이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싶었어요. 생략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때 시대상이 1970년이지만은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에도 유효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떤 그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리액션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해보고 싶었어요. 그 집단 그들의 그 블랙 코미디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봤고 이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우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독님 얘기하셨지만 그 감독님의 새로운 시도 내지는 어떤 도전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근사한 어떤 결과물로 우리 앞에 지금 보여졌던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 실제 연기하신 배우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굉장히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연기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배우분들인데도 그 얼굴과 몸짓과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되게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 새로운 연기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기하실 때 어떤 점들을 좀 중요시하셨는지 아니면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변재영 감독님이랑 지금 네 번째 작품 연달아 해서 주변에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예.
이번 연속은 조금 그랬는데 뭐 어떻게 지자체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맡은 그 사실 불안당이라는 불안당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조금 제가 좀 갇혀 있고 좀 이렇게 허리도 피고 하면서 전혀 구겨졌던 모습들이 좀 그때 변성현 감독의 목표가 설경구를 빳빳하게 피고 싶다는 좀 폈나 봐요. 그 이후에 그런 류의 의상을 좀 많이 여러 영화에서 또 입게 되면서 그 처음에 그 불편했던 그것이 좀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변성현 감독의 목표는 저를 구겨버리고 싶다는 그게 목표였었습니다. 아무개라는 역할은 이 영화에서 제 생각에는 그 대부분의 역할들이 그 시대에 그 사건에 있을 법한 역할인데 아무개라는 역할은 그냥 툭 던져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감독님한테 처음 물어본 질문은 섞여야 되냐 안 섞여야 되냐라는 게 제 질문이었어요. 아무리 읽어도 안 섞이더라고요. 이 다른 인물들과 그때 감독님이 안 섞이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섞일 때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는 또 관찰자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렌즈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투명 인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언제 빠지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때 변성현 감독님한테 물어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한두 명이 끌고 가는 역할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좀 집체극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그 모든 배우들이 다 합쳐서 끌고 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전체 어떤 그 타이밍이나 그거를 변성현 감독이 다 갖고 있어서 저는 많이 좀 감독님한테 의지하면서 그때 이야기하면서 한 카트 한 씬 이렇게 좀 완성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이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좋고요. 아니면 감독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아니면 다른 제일 그 만나는 배우들이 많으시잖아요. 한주로를 건너가시기도 하고 뭐 생각나시는 대로 뭐 저는 제가 감독님이랑 그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저는 제 시점으로 이 영화를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저랑도 밀접하고 정말 마음이 갔던 이유는 이 친구가 가진 어떤 뭐 출세 욕이랄까요? 뭔가 야망 그리고 그런 욕심들에 되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갖고 달리다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일어나서 그 아무개를 통해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지를 이제 봤을 때 되게 매혹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임했었고 뭐 그 토론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경구 선배님이나 선보 선배님이나 도현 선배님이나 이런 무비 스타들과 이렇게 한 프레임 안에서 한 영화에서 이 세 분과 만난다는 거는 로또 맞은 거죠. 정말로 그 잊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 선배님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게 네 20대가 가기 전에 이런 기회를 맞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はい。監督に最初にこう確認したのは、結構大きな問題が起きているけども周りの人たちはあまりそれを大きな事件だと捉えていない。だからそれをなんかどのぐらいこう
っちは真剣になるべきかっていうことを話しました。 어제 감독님하고 첫 번째 대관람에서 확인했던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고 저는 그렇다면 얼만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まあコミョンと新一だけはもうとにかく真剣であってほしいっていう、まあ、なんかそのコントラスト他とのコントラストを意識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ったのですっごく、ストレスが溜まってました。 일단 제 역할과 고병 씨 역할은 굉장히 진지해야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다른 주변과의 이제 대비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죠. 예, 여기 중간에 계신 분. 마이크, 예. 저 세 번째 줄.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늘 뭔가 감독님 영화는 장르물에 이제 감독님의 유머가 한 30% 첨가되고 40% 첨가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작품 빼고는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꼭 이제 약간 좀 뭔가 다 넣으시고 아 정말 코미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뭔가 계기랄까요? 뭔가 그런 게 조금 궁금했고요. 꼭 이 장르를 선택하신 게 궁금했고요. 홍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한 3개를 하셔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좀 재밌으셨는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저는 대중상업영화 감독이라고 늘 생각을 경고 선배님은 B급 감독이라고 상업영화 감독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래서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다양한 장르를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고 그리고 사실은 이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는 제가 좀 피했었어요. 되게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피했는데 이쯤이면 해봐도 되지 않을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 30%씩 제가 넣었다고 했는데 막 블랙 코미디를 하기 위한 초석처럼 조금씩 던져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쯤이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아예 이 소재 자체가 아니라 그 길복순이라는 영화 마무리할 때쯤 나는 다음 영화 장르는 블랙 코미디를 하겠다라고 사람들한테 좀 떠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장르를 정하고 소재를 찾았고 소재를 찾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고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이제 사실 성호 선배님 감독님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성호 선배님은 말 그대로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뭐 그 안에 극중 안에 레이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그냥 뭐 저기 우리 제작사 대표님이나 PD님이나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또 잘 해낼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기 두 번째 줄에 앉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맨 마지막에서 굿뉴스랑 배드뉴스 중에 뭘 들을 거냐라고 해서 이제 서구명 캐릭터가 그게 무슨 굿뉴스냐 하고 이제 반발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 사전까지 다 살펴보면 이제 서구명 캐릭터가 약간 그 보상에 대한 공정성을 잃게 돼서 약간 각성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약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처럼 약간 알을 깨고 나오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래서 너가 성장할 수 있어서 굿뉴스라는 의미로 사용된 건지 궁금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헤르만헤세의 대면을 못 읽어봤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누군가한테는 굿뉴스가 누군가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1970년도를 배경으로 했지만은 어떤 전 요즘 젊은이들이 홍경 배우랑 그 얘기를 했었는데 좀 어쩌면은 착취당해서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모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분명히 무언가를 해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겪었어요. 저는 감독이란 이유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군가에게 굿뉴스는 누군가에겐 배드뉴스, 누군가한테 되게 슬픈 뉴스일 거고 그런 좀 아이러니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이 대사를 직접 하신 서경구 배우님께서도 의견을 좀 들려주시면 주로 명언들을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도 많은데 그 얘기만큼은 노바디가 서고명이라는 인물에게 그냥 되게 솔직하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저의 주관적인 것 같은 느낌의 굿뉴스, 배드뉴스 같은. 그리고 그 씬 찍을 때는 저는 그 서고명 대위 중이한테 좀 조심스럽게 좀 살피면서 대사를 썼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받은 상처를 좀 알고 있어서 굿뉴스다. 그게 무슨 굿뉴스예요? 아니 너한테는 이게 굿뉴스야. 굿뉴스야라고 저는 좀 서고명한테 좀 이렇게 그래도 어떤 위로가 아니고 뭐 어떤 합리화시키는 식으로 좀 대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전체적인 감독님 말처럼 전체적인 굿뉴스가 와 다 환호하는 굿뉴스가 누구한테는 배드뉴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저 그때 당시 촬영할 때는 서고명을 좀 살피면서 그 굿뉴스 배드뉴스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그 굿뉴스로 다가온 거는 그 차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고명 중이가 되고 싶었던 영희도 사실은 차관의 몫으로 돌아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신지.新日としてはでもその国交を結んでない北朝鮮に行くことでなんだろう、ある意味こうもう死ぬような気持ちであったので、まあ最後はもういいやっていう感じでしたけど、もう死んでいいやっていう感じで、はい、最後飛行機乗りました。 사실 신이라는 캐릭터는 국교를 맺지 않은 북한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을 각오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봉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마지막에 그냥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장면은 그런 마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또 고객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 중간에 계신 검은 옷 입으신 분이요. 우선은 너무 재미있는 블랙 코미디 영화를 만나서 정말 기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출 중에 유독 이제 주인공들이 남의 말, 그러니까 인용을 해가지고 발언을 하는 장면이 많은데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개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상황이 엮여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특별히 주의하거나 표현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명언이 그런 게 그런 이야기조차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쓰기 전부터 엔딩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경호 선배님. 그 아무개를 왜 썼는지 넣는지 설명을 좀 잠깐. 아무개라는 캐릭터니까 저는 고명이 아무개가 노바디가 됐다고 생각을 고명이 노바디가 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찍었어요. 그리고 아무개가 이 모든 걸 했을 때 아무개가 얻을 수 있는 훈장은 어차피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냥 주민등록증 하나인 거고 그리고 경구 선배님한테 이제 그림자 역할을 맡겼던 거는 그 어떤 개인적인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 선배님은 사실 이제 지금 고인이 되신 성준 선배님 역할을 좀 더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설경구가 연기하는 그림자는 어떤 그림자일까?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연출하게 될까라고 해서 이번에 선배님이랑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무개도 그 고명이 안무개가 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성화되어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큰 일을 하지만 영감도 없고 그냥 증 하나 받고 싶어하는 그냥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고 거기 구미에 또 맞춰줘야 되고 비굴해야 되고 또 어디에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디에도 없는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고명이 노바디가 돼가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노바디에게 고명이란 이름이 주어지는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변성현 감독님께서 만들어 오신 어떤 일종의 버디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또 한 번 이번 영화에서도 되게 상상력과 어떤 즐거움을 주는 방식으로 더불어서 되게 좀 씁쓸하고 깊은 생각을 또 안겨줄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분 짧게 한 분 부탁드립니다. 예, 저 중간에 까만 옷 입으시고 지금 손 들고 계세요. 네, 우선 명작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변성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킹메이커 언급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변성현 감독님의 영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코드를 저는 생각하자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굿뉴스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랑이 나올까 되게 많이 기대를 했는데 좀 사랑보다는 약간 더 강렬한 부조리그이었어가지고 이번에 좀 장르적인 탈피를 하신 것 같아서 아니면 혹은 제가 읽어내지 못한 어떠한 사랑이랑 코드가 있었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설경구 배우님께는 이번에 좀 연기 투가 좀 되게 많이 튀고 좀 연극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처음에 모자 쓰고 나오셨을 때는 무슨 이강백 희곡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혹시 감독님께 연기 디렉을 받으시거나 혹은 논의하실 때 그런 연극적인 부분 연극적으로 해봐라 그리고 약간 제4의 벽을 깨고 나오듯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객한테 말을 거는 연극의 방식이어서요. 좀 그런 지점에 염두에 두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홍경 배우님께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는 시계 하나를 갖고 두 다리를 잃었는데
서구명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도 물론 다리를 잃진 않았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을 때 체념을 했을지, 아니면 체념보다는 순리를 따르기로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웃으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장르 맞아 이번에는 브로맨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좀 최대한 걷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영화를 보시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늘 그곳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기대감을 배신시키는 것도 좀 감독의 어떤 그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일단 부조리 제가 느껴지는 부조리급이 더 느껴졌다면은 못 읽어내신 게 아니라 잘 영화를 봐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적인 톤 그리고 또 카메라를 직접 렌즈를 보면서 뭐 하는 대사들 그 영국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감독님 노트에 의해서 카메라를 정확히 렌즈를 보고 말해달라 노트를 듣고 하지 제가 혼자 렌즈를 보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렌즈를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무개라는 인물이 정상과 비정상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뭔가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면 좀 더 과장해야 되고 좀 더 큰 것처럼 포장해야 되고 더 뭐 대단한 것처럼 별것도 아닌 것도 그렇게 비율을 맞추는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된 톤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 살짝 그 본인의 모습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 난처한 모습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알게 뭐야 이것은 알게 뭐야도 그냥 영국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혼자 소리로 좀 알게 뭐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걸 왔다 갔다 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때 감독님이랑 이제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되게 조심스러운 역할이어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또 안 되는 역할이어가지고 그때 노트를 받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감독님이랑 아버지나 혹은 시계를 차고 가냐 안 차고 가냐 마지막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아버지라는 거가 되게 이 사람한테는 동력일 수도 있고 치부일 수도 있고 뭔가 그 열등의 근원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이 친구의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충분히 뭔가 어떤 사람이겠구나 어떤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게 좀 보이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감독님의 디렉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웃음이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감독님이 그 여러 번 그 장면에 테이크를 가다가 감독님께서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나온 장면이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추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자면은 그 고명은 어떤 감정이라고 이렇게 아무개의 답에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합리화는 인간 생존 본능이 없으면은 살기 힘들다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다리다를 계속 합리화시키고 그 현실을 왜냐면 본인도 이 남은 삶을 살아나가야 하니까 그리고 또 경구 선배에 대한 추가 답변을 제가 주제 넘게 하자면은 제가 경구 선배님한테 드렸던 디렉션은 그 아무개는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연극적과는 그 감정을 담지 말고 연기하듯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찰나에만 선배님이 생각하는 아무개의 감정은 아주 찰나만 보여줘라. 그리고 그 찰나가 길어서도 안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은 본인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디렉팅을 하고 연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아쉽지만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마다 다카유키 배우님부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듣고 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日本では20年前に、冬のソナタという韓国のドラマが大ヒットして本当に日本中が韓国作品に目を向いていた時があって、その時から韓国と日本スタッフもキャストも一緒にものづくりができないかなってずっと思っていたので、今回本当に一緒に作品に出れて、そしてこう韓国の地で上映して見てもらえたっていうのがとっても嬉しく思います。これからもこういう機会が増えたらいいなとすごく思っています。 일본에서는 약 20년 전에 겨울 연가가 엄청난 히트를 했고 그때 온 일본이 이제 한국 작품에 푹 빠졌었는데요. 그때부터 한국과 일본이 이제 캐스팅이나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고, 또 이번에 이런 기회가 돼서 한국 작품에 참여하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상영되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너무 그냥 행복해요. 왜냐면 몰라요. 볼 때마다 좋아져요, 이 영화가. 그냥 되게 좋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많이 봐주세요. 그냥 뭐 영화 같은 영화가 나왔고 왜 좋은 작품에는 먹을거리가 많다고, 이 작품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즐기세요.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변성현 감독님께서. 홍정 씨랑은 이번에 처음 작업을 하는데 진짜 영화 박사예요. 안 본 영화가 동서양을 털어서 안 본 영화가 없고 계시지만 영화를 보는 눈이 정말 평론가 못지않은 그런 눈과 갖고 있어요. 지금 금방 한 말을 믿으시고 내일 갈라 프레젠테이션에서 또 상영이 되지만 또 제가 10월에 공개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홍정 씨의 말을 믿고, 저는 홍정 말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이 사람의 식견을 보는 눈을 믿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기시면 참 좋은 영화 같습니다. 생각한 영화도 아니고 5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날 일도 없고, 즐겨도 되는 일 같아서 충분히 즐길 만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첫 상영인데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저는 홍경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배우들께서 너무 정확히 영화의 정책을 알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자면, 굿뉴스라는 영화는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그리고 관객들이 어떤 영화를 마주했을 때 그걸 마주하는 어떤 마음에 관한 영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후로 아마 굿뉴스에 대한 더 많은 다양한 의견과 어떤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그리고 정말 재미나고 좋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관객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